반갑습니다. 예계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덕입니다. 유튜브를 저도 잘 보고 자주 보는 편인데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으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처음 찍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있고 이렇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추진위에서 왜 유튜브를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우선 그 배경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제가 모두에 발언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화 상담이라든지 또 사무실에 전화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궁금한 내용을 그동안 쭉 모아 보면은 사실과 다른 그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많이 나온 질문을 우선 한 11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추진을 하면서 서울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제가 출장을 자주 갑니다. 가서 그분들의 그동안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참고할 일이 있으면 또 참고도 하고 업무에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이나 서울에 가보면은 초창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는 아마 수도권이나 서울이 10년 전에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그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첫째 주민들이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유언비어가 굉장히 난무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경기도나 뭐 창원도 그렇고 지방이라도 특히 대구가 더 보수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수도권에는 보통 조합이 설립되면은 3개월 말하면은 조금 늦더라도 6개월 되면은 거의 동의서가 67%를 달성을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여러 130군데 그 조합 설립 현장을 목격하고 가보았고 이미 입주까지 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았습니다. 이미 완성을 하고 입주까지 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파트가 환경 개선이 되고 자산이 정식이 되는지를 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그분들이 스스로 여러 지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대구는 그런 선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지금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시공사, 시행사 이런 분들이 다 대구를 떠납니다. 심지어 현대도 내년에 되면 간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대우, 롯데 뭐 이런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아시다시피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공사나 시행사가 철수를 하고 다시 대구로 올리면 최소 5년, 6년 아니면 10년씩 걸립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신규 물량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보면 지금 물량이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 대형 부동산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식으로 되고서 이제 모든 시공사, 시행사들이 철수를 하고 나면은 그 물량이 2026년이 되면은 다 소진되는 거로. 그리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그때는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 물량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온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이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은 새로 입주를 빨리 하더라도 새로 저희들이 다시 입주하는 시기가 28년, 29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아파트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1개 질문 중에서 첫째 질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뭐 신축도 그렇지만 50평 이상의 신축 물량은 거의 짓지를 않습니다. 워낙 뭐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50평 이상의 대형 평수는 물량이 없고요. 우리 지금 설계 업체가 아시다시피 히림하고 H1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는데
히림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메이커고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는 설계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수도권에는 50평 이상 되면 전부 펜트하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부르고, 이런 평형대는 전국에 우리 아파트만큼 이렇게 많은 단지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평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전부 이제 독립을 시키고 두 분 이렇게 부부들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4개라도 한 개는 그냥 뭐 옷장 비슷하게 이렇게 창고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 그 동의서 받을 때 책자를 할 때도 방 한 개를 다른 용도로 팬트리나 그다음에 드레스룸이나 이런 용도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니까 50평 이상이 계시는 분들이 방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공간을 따로 활용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안 되면 방을 4개형으로 가는 형도 있고, 안 그러면 한 개를 그렇게 드레스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50평대 이상이 계시는 분들이 분담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왜? 전부 이제 그 은퇴를 하시고 나는 그게 굉장히 힘이 든다, 돈을 내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임대 또는 세대 분리라고 합니다. 뭐 명칭은 세대 분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부분 임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선 54평, 우리 메트로의 54평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4평부터는 계시는 분들은 돈이 자기 수중에 돈을 하나도 안 내셔도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A씨를 했는 거는 54평에서 56평을 만드는 건데, 그걸 뭐 60평으로 나눠 조합이 되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평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새 수도권에는 원룸도 많이 만들고 가는데 투룸을 만든다 손치더라도 투룸이 한 15평, 뭐 20평 미만으로 반을 나눠가 그거를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그걸 임대를 준다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만 해도 한 3억 정도, 지금 54평이 지금 평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5억을 받든 6억을 받든 그 받은 돈을 얼마든지 분담금을 해결하고도 남는다.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만 받고 나머지 월세를 80에서 120 사이에 받으면은 그거 월세만 해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얼마 전에 대전도 갔다 오고 뭐 부산도 가고 창원도 가는데, 거기도 큰 평형대는 다, 그러니까 큰 평형대는 50평, 60평, 70평, 90평 전부 그런 식으로 세대 분리를 선호하는 데가 많아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이나 뭐 부산도 LG 메트로시티, 창원, 토월, 성원 뭐 이런 데는 큰 평형대 50평대 이상에 계시는 분들이, 소유주들의 동의서가 훨씬 더 많이 70% 80% 찬성률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메트로는 그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36평대가 가장 많이 동의율이 나오고 큰 평형대는 오히려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 돈 없이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대 분리, 그 다음에 부분 임대형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세금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택에서 말하는 원룸 투룸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은 월등하게 아파트에 이렇게 부분 임대를 선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